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지금은 2025년 6월 12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5분입니다. 저는 지금 퇴근했고요.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바로 찍는 겁니다. 오늘은 오전에 출근했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저에게 밀어놨던 저로 인해 요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배가 고픈데 배가 불러요. 뭘까요? 5시쯤에 밥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배가 고픈데 배가 이렇게 부어올랐어요. 하나도 안 고프면서. 살이라고 하기엔 아까는 없었거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이러지? 몸이 엉망진창이 됐나봐요.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속은 울렁거리고 안 좋은데 배는 부어올랐고 전에도 이런 적은 없으니까 얘도 없어지겠죠.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기서 뱃살이 좀 빠졌었거든요. 이렇게 됐나? 어떻게 이렇게 했지? 지금 5시 밥 먹었으니까 밥 먹은 지 8시간 넘었거든요. 배가 꺼져서 꼬르륵거려야 될 텐데 원래 이거보다 좀 덜 나는데 방금 물 먹었더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? 찍어서 먹을까요? 못하는 얘기죠. 가슴보다 더 얼굴도 붓고 엉뚱해서 이상하고 여기 다 트고 입술 트고 난리 입술 막 물집 생기고 난리도 아닙니다. 지금 몸들에 상처나 있고 열은 계속 오르고 진짜 환장 아닙니다. 이렇게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요. 첫 번째 감사한 일은 코파일럿 원래 유료 결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챗GPT랑 코파일럿은 유료 결제 승인 받았는데 아직 전사가 다 하진 않거든요. 근데 별도로 승인 받았었고 근데 지금 프로로 올라오려는데 프로 플러스 한번 써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해주셨습니다. 네, 꼭 감사하고요. 감사한 거 하기 전에 그러고 오늘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. 잊고 있었는데 오늘 연봉협상에 사인했습니다.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이었고 그냥 별말 없이 사인했어요. 근데 거기에 무슨 계약서 상에 근무 시간 이런 거 추가로 더 들어가 있던데 탄력근 10시부터 있어야 5시까지는 꼭 있어야 된다. 하루 8시간 반드시 쉬어야 한다. 이런 거 있길래 거기 사인을 하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왔습니다. 그렇고 근데 그 전이라고 해서 근무 시간이 다른 건 없으니까 9시부터 8시간 있었으니까요. 어차피 그게 더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그걸 안 지키게 되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사유가 생기는 거죠. 저는 거기 안 써 있어도 언제든 그런 사유든 뭐든 1분이라도 늦었으니까 퇴사해라 이런 이유로 하든 저런 이유로 하든 나가라면 나갈 생각이라서 사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. 물론 잘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감사히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연봉쯤에서 제가 너무 많이 안 맞긴 해서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니는 거라. 근데 이제 회사에서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그 부분도 다른 부분 지켜줬으면 좋겠다.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다니는 거죠. 어쩌겠어요.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사인해라 해도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네 하고 그냥 다 사인했습니다. 어차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고
이 금액이면 안 다닌다. 대신 상원 병원도 다녀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하니.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는 사실상 회사에 4시간밖에 안 있긴 했거든요. 요새 거의 주 4일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니까. 처음에 연봉협상 뭐 관련 딱 들었을 때는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. 근데 요새 컨디션이 이러니까 좀 지금 옮기면은 달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, 그냥 객관적으로 돌이켜보면 근래 저의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봐도 주 4일 정도밖에 안 했고, 그렇다면 물론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, 근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제 병원 때문에 컨디션도 좀 그렇고 좀 쉬엄쉬엄 하려는, 근데 오늘 지금 새벽까지 했네요. 하려는 생각이라 그냥 주 4일 근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겠다.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똑같이 4일을 했어도 회사에 미안하고 감사했다면 지금은 그냥 제가 주 4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겠다. 그래서 그냥 감사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겠다라고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, 물론 막 이렇게 막 싸댄 건 아니고요. 지금 말하듯이 막 첫째가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뭐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딱 제가 요구한 거에 80%니까 물론 뭐 요구도 이번에는 전체 결론이 나갔고 온 거라서 뭐 요구도 못했지만 본부장님한테는 예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. 제가 회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원한 금액을 불렀을 때 몇 년에 한 번씩은 가끔 감사의 표시로 부르시는 대로 받겠다라고 하고 받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보통 때는 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1원이라도 적게 받아본 적은 없어요. 왜냐면 1원이라도 적으면 저는 그만둘 마음으로 부르거든요. 근데 그 말이 제가 뭐 잘해서 부르는 금액을 다 받는다가 아니라 금액 자체를 가능한 금액을 불러요. 딜을 할 금액을 안 불러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은 아예 상상 안 되게 아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뭐 이 정도면은 100만 원 받겠는데 뭐 이러면은 저는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는 한 70, 60 이렇게 부르는 거죠. 제가 밀려나지 않을 마지노선, 더 이상 아래로 못 낮춘다는 금액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다녔어서 그런지 스타트업이나 이런 60, 70%를 불러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의 연봉 테이블 그 회사에 보단 늘 많은 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냥 그 과정이 싫어서 막 저한테 어떻게든 더 깎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럼 그 사람은 그 회사의 마음을 다 보는 것 같아서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맞춰주는 그냥 그 기분을 원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 못한 거는 그래도 제가 되게 많이 낮추고 연봉으로서는 되게 많이 회사를 배려하는 걸 회사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말씀을 드렸을 거 원래 얼마를 받고 얼마나 제한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회사는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 또한 그 전 회사분들이 그걸 알아들어줬던 건 그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또한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
도와는 것 같은 관리 능력도 그렇고. 물론 이번에 본부장님이랑은 오늘 사인 연구소장님이나 했고요. 본부장님이랑 저번에 말한 게 다였고, 굳이 연구소장님한테 그 얘기 하진 않았어요. 뭐 지금 사이 뭐. 근데 이게 직속이 연구소장님 직속이 아닌데 일단 연구소장님 직속이 아니어서 굳이 말씀 안 드린 거고, 연구소장님 직속이 아닌데 사인은 연구소장님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. 저는 그러니까 연구소 있고 개발팀 있고 연구소 있고 연구본부 있는데, 저는 그 연구소 내에 원래 팀이 있었던 프로젝트 개발팀이라는 팀에서, 그 팀이 연구본부가 생기면서 별도로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연구본부의 직할이 돼가지고 본부장님 직할 체제가 돼서 저는 결제 라인의 소장님이었거든요. 여튼 뭐 그래서 다시 봐도 또 기분이 좀 안 좋긴 해요. 동결이라니. 소장님께서 뭐 죄송하셨는지 먼저 뭐 말씀하시는데, 이게 뭐. 왜냐면 작년에도 말고 살면서 동결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회사에서만 지금. 근데 보통 그러면 이직을 하거든요. 보통 그러면이 아니라. 근데 그런 경우 겪어본 적이 없어서 달라는 돈을 다 줬어가지고. 근데 여기도 달라는 것도 다 줬어요. 작년이 바로 제가 그랬고, 원하시는 대로 받을게요 했는데 동결을 때려버린 거죠. 그래서 오케이, 더 이상은 이제 회사를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초에 본부장님한테 얼마 부를지도 말씀드리고,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. 인상폭이, 그 돈을 맞춰주려면 인상폭이 너무 크거든요. 예전에 1,000만 원 인상할 때도 회사에서 제가 1,000만 원 인상폭을 불렀을 때도 회사에서 800은 일단 올려주고 200은 현찰로 바로 주겠다. 회사에 이 테이블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인상폭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, 회사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오는 게 원래 플랜이었는데, 물론 그 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거는 뭐 어차피 자연스러운 그거니까 내 대신 진행하던 프로젝트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뒤에 뭐 아마추어 좀 나가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. 그건 워낙 원래 자연스러운 얘기인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. 굳이 이제 본부장님께는 죄송한데, 왜냐면 저랑 그동안 같이 하셨던 것도 아니고, 그 전에 그 연봉에 대한 많은 문제들은 그 전에 계셨던 분들과의 일인데, 바뀌고 나서 이번에 본부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 부분이 이제 최선돼서 연봉 협상 전에 연초에 일 진행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나는 이번 연봉 협상 때 얼마를 부를 거고, 그리고 회사는 맞춰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.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최소한 이만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한 금액을 부를 거고, 부를 생각이다.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다, 옛날이랑 라고 말씀드리면서, 대신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가 줄 금액을 주시면 되고, 회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회사가 뭐 그 금액을 맞춰주든 안 맞춰주든 저는 이번 프로젝트 진행이 한 10월, 11월까지 해야 되거든요. 그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다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,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그 얘기 한 거죠. 회사에 뭐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건 뭐 회사 사정이고, 근데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돼가지고
어차피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타이밍도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금액을 안 맞춰주는 정도 선인 거지 동결일 땐 또 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저한테 있는 상황상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. 애매하게 올려줘서 뭐 이러니 제가 원하는 금액도 안 나올 뿐더러 애매하게 올려줘서 올려준다 쪼쪼 하니 동결해버리면 저도 이제 회사에 미안할 건 없고 어떠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행동하기 조금 더 썰해졌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미친듯이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 좀 달리긴 했는데 이번 주엔 조금 달리긴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그냥 주 4일 근무 한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잘리면 잘리는 거고요. 한 번도 해고를 당해본 적이 없어갖고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실업급여 한 번 받는 것도 4일만큼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40시간은 넘게 채우긴 하는데 물론 한동안은 계속 못 채우긴 했어요. 근데 보통 달릴 때 프로젝트 시작하거나 그럼 이제 확실하게 달려서 바쁠 때는 막 주 50시간, 60시간 막 6, 70시간 막 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유 있을 때는 완전 주 20시간, 30시간 이런 식으로 툭 떨어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서 일하는 스타일이.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걸 떠나도 제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 못 달렸던 거라 물론 회사 이렇게 바쁜데 못 달린 건 아니었고 지금 뭐 여튼 알고는 있었지만 싹 기분은 좋지 않았고 아주 기분 나빠야 될 건데 오히려 저한테 자유가 주어지는 기분이랄까 뭐 그렇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떤 미련이 남는 게 사람을 고민되게 만드는데 미련은 안 남아서 행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. 그래서 별로 연봉성 했다는 것 자체도 살짝 까먹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감사한 얘기하다 오늘 복귀하다가 생각났습니다. 오늘의 저는 그랬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내 기분은 영 꿀꿀해서 산책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. 받아들여야죠. 대신 이 여유로움에 익숙해져서 돈을 적게 줘도 나가지 않는 이 회사 연봉 테이블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근속기간이 되게 길거든요. 10년 되신 분도 있고 진짜 꿀 빠는 회사이긴 해요.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꿀 빨 수 있는데 꿀 빠는 성격이 못 돼서 지금 이렇게 바쁜 거지. 꿀 빨 수 있는 회사라 다들 6시면 퇴근해요. 여기 10분도 야근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. 딱 하루에 다 가요 거의.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. 그래서 다들 연봉이 낮은데도 다니시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좋은 회사긴 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냥 바쁘더라도 제가 그 역량을 보이고 그만큼 받는 걸 선호하는데 부모님께서도 어머니께서 너 완전 이제 청춘 아니잖아. 근데 맞는 것 같아. 지금 나이 들었을 때는 좀 지금은 이 회사의 그 정도 수준이라서 다행인 것 같긴 해요. 그 정도 타이트하지 않음이 지금 제 컨디션을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이 아니긴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달리는 건 할 수 있어도 1, 2주 정도 할 수 있어도
예전처럼 몇 달, 6개월씩 막 달리고 막 이러지는 못할 거라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근데 참, 사실 대표님은 엄청 열정이 넘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구소 조직이 이렇게 되게 루시한 상태가 돼버렸는지 그게 좀 아쉬운데, 그래서 원래 입사했을 때도 딱 6개월 안 돼갖고 2년만 버티고 나가겠다고 느낀 게 너무 루즈한 거예요. 뭐 꿀빠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제 커리어도 발전이 별로 크게 없을 것 같고, 물론 이제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냥 제가 실제로 느는 지시나 이런 게.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럴 즈음에 그 잘하는 후배 들어와서 그 친구 커가는 거 보는 맛에 가르쳐주고 뭐 하는 재미로 막 말하면 탁탁탁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, 그래서 좀 재밌게 다니면서 좀 그 시기를 그만두려고 하던 그 시기를 넘기게 됐고,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사항들이 생기고 앞으로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다니게 됐습니다. 인생 참 모를 일이에요. 절대 2년 이상 안 다니는 회사긴 했는데 제 성격상 워라밸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월을 대충 하려고 하면 아예 하기 싫더라고요. 지난주에 4시간 나간 것 같아요, 회사에. 일주일 동안 5시간 있었나? 딱 하루 나가서 오후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약속 있어서 일찍 퇴근했으니까. 대충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.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는 척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,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앉아만 있을 거면 안 나가는 게 낫지 않나? 대충 하다가 또 볼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, 할 거면 제대로 하자, 약간 이주의라서. 그러니까 저는 워라밸 좋은 회사보다는 사실 딱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지는 곳이 뭐 맞긴 하죠. 그거에 따른 빡 해갖고 성과 냈을 땐 그거만큼 돌아오고 보상이 있고, 돈과 시간으로 보상을 해주고. 근데 여기는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. 돈으로는 뭐 주니까 뭐 때문인지 아니 뭐 때문인지 모르죠. 어쨌든 관리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서 돈으로 못 돌려받았지만 보상을 시간으로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지금 저한테는 필요한 거기도 하고, 그렇게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. 하여튼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요,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요금제만 써볼 수 있게 프로 플러스 코파일럿 신청한 거 감사하고요. 2번째 감사한 거는 그 셀 모임들이랑 재밌게 대화를 나눴어요. 톡으로. 아침에 출근하면서 준이에도 잠깐 대화 나누고 즐거웠죠. 짜증나는 하루였는데 거기 분들도 좀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. 서로 그렇게 수다 떨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풀었고요. 그래서 감사하고, 3번째 감사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? 택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. 그러면 마무리할게요. 벌써 2시네요. 너무 길게 남겼네. 또 여기 뭐 나왔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